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자기소개서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굉장히 좀 열심히 다듬고 쓰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공항공사고요. 이번 공항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와 17개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17가지의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뭐 다양한 뭘 했냐 등등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쓸 수 있게 가이드해 주는 거라 오히려 문항은 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으니까 괜찮은 자기소개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부터 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면 1번은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사실 직무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역량 기술서를 쓰는 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소재의 개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주어져 있는 글자가 600자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공백도 포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참 600자 내에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를 써야 될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골머리를 골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쓴 것처럼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2번 그죠? 2번 그다음에 뭐 3번부터죠. 요 3번부터가 여러분들 관련해서 경험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6번도 경험, 그다음에 9번도 경험, 그다음에 12번도 경험, 그다음에 뭐 16번도 15번도 경험이죠. 즉 내가 한 4개 정도의 경험을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험들에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인지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뽑아보면 한 4개 정도는 나오잖아요.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자기소개서에 쓸 경험들은 뭐가 있다라고 하면 4개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4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정리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써봤으니까 이런 형태. 저 같은 경우에 관련된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뭐 한국 직업방송 프로그램 출연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 했는데 나는 취업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취업 관련 콘텐츠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취업 전략, 뭐 자기소개서, 면접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땡땡을 통한 결과값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주요 성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시청률 50% 달성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랑 연관된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 자코리아 TV 출연했었다. 역시 취업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뭐 이걸 통한 이번엔 뭐 조회수 30만 회, 뭐 좋아요 뭐 100개 이상 달성 등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성과를 얻었는지 가급적이면 이 성과는 숫자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숫자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게 숫자로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걸 통한 어떤 역량 뭐 배양, 어떤 역량 강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쓸 수 있는 종류를 파악하세요. 몇 가지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죠. 5개, 6개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글자 수를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 요거를 지어보면 이게 지금 73이에요. 73. 그러니까 저는 600자니까 한 공백 같은 거 다 포함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한 500자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500자의 5가지 경험이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가 100자 정도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요 글자 수를 몇 글자를 쓸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글자 수에 여유가 좀 있다. 나는 어차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관성이 없는 것들은 앞에 이력서에 지원서에 뭐 경험으로 서술돼 있으니까 그건 그걸로 대처할 것이고 난 여기에 진짜 핵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요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쓰기가 그냥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운 좋아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후에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는 뭐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점을 여기다 써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른 항목에 내 경험을 배열을 해야 돼요. 나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경험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태는 이런 형태가 어때요? 이런 형태면 어떨까 싶고요. 대신에 이걸 몇 개 쓸 것인지를 정하셔서 그거에 따른 글자 수를 배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조금 글자 수가 남는다라고 한다면 업무 내용에 조금 더 초점. 기획 및 제작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획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서 기획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했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글자 수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는 거. 아까 제가 여기 적어놨던 그렇게 배운 점은 다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직업 기초 능력 있죠. 뭐 다른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하나 타이틀을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라고 하면 1000장 주시지 왜 600자밖에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글자 수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소재 그 다음에 몇 개 쓸 것인지와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볼게요. 이제 2번부터 자기소개서가 되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공에 대한 내용, 뭐 국내 환경 변화, 그다음에 조직 특성, 뭐 추진 업무 등은 무엇이며 저는 뭐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추진 업무. 그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중 어떠한 면에 이끌려 한국공항공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회사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또 매몰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보 출처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지원했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는지 어떠한 면을 보고 한국공에 지원했는지 물론 공기업 채용이니까 떴으니까 니네가 떴으니까 당연히 써야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너는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 관련된 내용 요런 거 요 중에 하나 골라줘. 그렇다면 이런 걸 좋아하죠, 평가자들이. 니네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요러한 상황에서 요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 내가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좀 잘 해줄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실 내용은 다 개선이니까 개선 잘 해줄게. 요걸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현직자에게 정보 받은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현직자 다니는 분한테 야 지금 니네 회사 뭐가 이슈냐 그런 거 좀 담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이 뎁스 있는 정보를 찾아냈냐 안 했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소개서는 취업은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직자 몰라도 돼요. 상관도 없고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알리오라든지 이런 데 공시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어떤 정보를 좀 갖고 가야 될까? 그것이 내 직무랑 연관성이 있으면 조금 더 풀어내기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뭘 보는 거냐 지금 오픈북 시험 보는 거예요. 오픈북 시험은 뭐예요? 문제를 다 알려주잖아요. 야, 너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회사 지원 동기만 고민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라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점수를 잘 주시겠어요? 당연히 뎁스 있는 정보를 찾아낸 분한테 잘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홈페이지 알리오만 봐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 그러면은 공항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갖고 올 수 있고 해서 저는 누가 얼마만큼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경험은 최대한 잘 다듬는 거. 정교한 작업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이제 요거 들어가야죠. 회사 이슈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작성하는 거. 그래서 제안하는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특히나 기회,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위기라면 빨리 극복해야 될 것이고 기회라면 빨리 잡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요 이그젬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했던 어떤 사례가 내부적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런 위기를 좀 극복했거나 아니면 기회를 잘 잡았던 사례를 갖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부에서의 사례를 갖고 오셔도 됩니다. 외국 공항들 있죠.
공항공사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어떠한 식으로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를 제시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는 "이러이러한 방향이 되니까."라고 하는 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아니까. 아무튼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픈북 시험 그래서 뎁스 있는 정보를 좀 찾아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뭐 공항 인천국제공항이 특히나 엄청난 큰 마이너스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번 기회에 뭐 공항이 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등등 그런 칼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을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 또는 경력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학교나 회사나 동아리나 동호회 등이죠. 그래서 저는 1번의 나열을 아까 제가 나열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차례대로 기술을 하는데 일단 타이틀 자체가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소재 저는 그걸 1번에 쓰라고 하죠. 여기 1번에 쓰라고 하는 요 소재를 디테일하게 인제 푸는 거죠. 푸는 거. 여기다가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선택하셔서 푸시면 되고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인지 300자 니까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츄에이션, 뭐 태스크까지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소제목 달아주는 거 추천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결과와 일을 통해 배운 점도 쓰라고 하는데요. 이건 여기다 써 주시고 어차피 이 전체적인 내용 3번과 4번과 5번을 끌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제목 작성해 주시는 거. 아니면 두 가지식으로 "난 당신한테 어떤 경력이 있다. 어떤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거야."라고 쓰신 다음에 4번, 5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에서는 인제 본인이 맡았던 역할인데 내가 맡은 임무를 정의를 잘 내려야 액션 서술이 구체적이 된다. 즉 이건 액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받았던 과제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하려고 이렇게 했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분석을 해 봐야 됐어. 기획을 잘해야 됐어.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라는 식으로 액션에 대해서 300자로 쓰면 아주 디테일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조화 시켜 주시고 이 구조화를 좀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신 다음에 구조화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를 통해서 나타낸 결과 가급적이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역량을 갖게 되었다. 그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갖기 위해선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 배웠다 등등 뻔한 말들 300자로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험은 바로 우리 공항공사의 인재상과 맞는 인재가 되기 인재상과 직무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걸 했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1번에 나열한 경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서 차례대로 기술해 주시고요. 인재상에 맞는 항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재 중에 정성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핵심적인 소재는 아닌데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뻔하잖아요. 정성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부분들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소제목 달아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목표죠, 목표. 역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는 뭐예요? 요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아니면 내가 세운 요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방법론이 인재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지침 그런 뭐 수단이 되는 거니까 요랑 좀 온라인 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극복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려운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점을 가상으로라도 설정해서 만들어 줄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희생하거나 진짜로 갈등 겪었거나 진짜로 실패하지 않았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못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취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어요. "내가 한국공항공사 자기소개서 합격을 했어." 라고 하면 합격하고 나니까 난 특별히 힘든 거 없었는데 합격을 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곰곰이 따져 보면 '야 내가 그 이 2번 쓰려고
이거 지원 동기 요거 뎁스에 있는 정보 찾아내려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근데 다 막혀 정보도 없어 가지고 또 뚫어서 뭐 보고 등등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 중에서 성공한 것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어떤 포인트에서 뭐가 힘들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정을 해 주시고 없다 하면 그냥 내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했어. 아니면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바빴어. 그럼 나는 시간 관리하는 게 정말로 어려웠었다. 동시에 A도 해야 됐고 이것도 해야 돼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려웠어 등 이렇게 가상으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거니까. 좋습니다. 액션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은 그냥 하나 만들으세요. 8번은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약간 마지막 결론이 다르죠. 배운 점, 느낀 점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직무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겠다. 인재상이라면 어떤 자세. 그 다음에 해당 직무를 잘 알면 어떤 상황에 적용시켜야 두 가지로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해당 직무. 아무리 직무 기술서를 봐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뻔한 하지만 니네 인재상과 같은 이런 자세로서 앞으로 일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잘 이겨내겠다. 아니면 잘 알면은 특히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처할 텐데 그때도 잘 적용시켜서 일 잘하겠다. 이렇게 클로징 해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경험은 집단입니다. 집단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 문제를 많이 꼬아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집단에서라는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소재 중에 팀플레이한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질문, 창의적 문제 해결하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너무 어떤 창의적인 거, 쌈박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게 있어요. 성과를 낸 경험이 있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들보다 좀 잘 팔았지. 내가 뭐 정규직 제의 받았지. 내가 이거 시험 성적 올렸지. 우리 팀플레이에서 1등 했었지.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다른 애들은 뭐예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딱 우리 수준에 아니면 대학교 저학년 아니면 뭐 초등학교 친구들이 들어도 이해될 수 있는 아주 쉬운 용어를 썼다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썼다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1등 한 거거든. 그게 뭐예요? 새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예요? 거꾸로 돌아갔을 때 뭐가 어려운지 생각해 보면 되고 거꾸로 돌아갔을 때 이 부분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게 새로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설정하면 되니까 딱 이런 창의적 경험은 사실 소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를 더 뒀죠. 집단이라고 해서 팀플레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팀 과제 하시면서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기들과 같이 과제 부여받으신 거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행 중 직면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이 직면한 어려움은 가장 쉬운 게 팀플레이잖아요. 팀플레이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긴 했는데 뭐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었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면 동영상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교육도 받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한 어려움 이런 부분으로서 하나 설정해 주시고 역시 똑같이 액션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본인의 방법이 성과 달성에서 어떤 면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한 방법에 너무 n분의 1이 아니라 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동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내가 맡아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 요건 내가 맡아서 동영상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동영상이 뭐 발표를 이해하는 데 제일 큰 도움이 되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공감이 간다. 라는 걸 통해서 했고 좀 힘들지만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뿌듯함이라는 게 참 좋았고 아니면 완전 정량적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걸 통해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 등등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요 가운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위주로 좀 써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집단에서 이번엔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 그 다음에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죠. 역시 1번의 나열한 경험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의 차례대로 기술하시면 되고요. 집단에서니까 팀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갈등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함몰되지 마시고 역시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팀원들이랑 갈등 없었는데 하나 만들면 되죠. 근데 가만히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야 너는 왜 이걸 더 많이 해? 내가 왜 더 많이 해야 돼?" 아니면은 "나는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라고 뭐예요? 요런 상황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고렇게 먼저 좀 해 주시고요. 역시 소제목 달아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죠. 그렇다면 내가 중재를 하거나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 노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의사소통하면서 할 수 있고 정보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람과 대인 관계의 스킬 가지고 할 수 있고 뭐 분석력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술 능력, 자원 관리 등등 직업 기초 능력 안에서 어떠한 걸 했다라고 아니면 뭐예요? 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썼다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키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스킬을 갖게 됐는지 직업 기초 능력 안에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함에 있어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건 뭐 결과값이니까. 그래서 역시 남을 설득할 땐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남을 설득할 땐 공감해 주고 그다음에 뭐 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인제 사회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니까 역시 1 번의 나열한 경험 중 1 가지 선택해서 인제 차려야 되니까 요대로 그냥 1 번을 갖다 써 주면 될 것 같아요. 4 개의 경험은 딱 나오니까. 근데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는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소재 중에 여러분들 혼자 하신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팀 플레이한 것도 괜찮습니다. 또 가장 경쟁력 없는 소재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건 정성적인 거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빠져나가기 좋은 거는 공공가치에 대한 재정이죠. 공공가치가 뭐예요? 사회 공공의 가치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들 머릿속에 '무엇이다.'라고 딱 개념은 있지만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쓰는지 따라오지 못하니까 제일 처음엔 공공가치에 대한 재정의를 먼저 내려주세요. 그리고 요런 거니까 뭐 일단 없는 분도 뭐 전공과 연계된 뭐 봉사활동 뭐 학습활동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과외라든가. 그죠? 그래서 뭐 일단은 없으신 분들은 전공과 연계된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 전공을 검색했을 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근데 뭐 예전에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아니면 이번 코로나 때에 뭐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하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고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ESG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뭐 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나는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한 거라면 혼자 한 거 쓰시면 되고 아니면 같이 팀 플레이라고 한다면 역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걸 했다는 거. 고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써 주시면 될 거고 그러한 활동이 본인과 타인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뭐 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저는 아까 앞에 썼지만 이제 기업들이 ESG라고 하는 이게 인제 경영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경영 평가 지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클로징은 나는 알게 모르게 나도 사회에 다양한 혜택들을 입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뿌듯했고 앞으로 나아가서도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저는 여기에다가 인제 한국공항공사도 인제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한국공항공사의 그 내용도 담아 와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런 포부도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적어 놓으셨을 거라 그냥 보시면서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한 48 시간 DMSE 48 시간 동안 잘 한번 다듬으셔서 좋은 곳이죠, 한국공항공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좀 힘들긴 했지만 경영이 한국공항공사는 뭐 국내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제주도 갔다고 하죠. 그래서 괜찮았죠. 아무튼 간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서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